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파트 2의 시작인 11화는 무대가 청으로 옮겨지고 청에서 각 인물들의 서사가 쌓이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궁금했었던 길채는 결국 구원모와 결혼을 했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가정을 꾸렸습니다. 뭔가 더 반전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남은 분량이 있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해야 할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이건 결혼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기는 해요. 결혼을 했다라는 것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상황을 따라가는 게 좀 아쉽죠. 조금 더 창의적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11화 전체를 좀 리뷰해보고요. 길채의 결혼이 의미하는 건 이 드라마에서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파트 2로 새롭게 인물들의 서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정리해 볼까요? 장현은 사랑을 잃고 청으로 돌아갔지만 삶의 의욕을 많이 잃었던 것 같죠. 죽을 위기도 넘기게 되고 그러다 차츰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간과 감정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용골대의 강요에 의해서 조선 포로들을 잡는 일을 하는데 사실은 조선 포로들을 돈으로 사서 구해주는 일이었죠. 그 아슬아슬한 상황들 이후에 길체를 구하는 과정에서의 긴장과 스릴을 예고합니다. 청해 관리들에게는 장사 수완 좋은 돈벌이 장사치로 또 인정도 받게 되고요. 또 병약해지고 근심이 깊어지는 소현세자의 큰 의지처가 되기도 합니다. 길체는 구원무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다른 남자와 사는 것만으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죠. 죽기도 하고 인생이 변화무쌍하잖아요. 작가는 그 원작을 따라간 것 같네요. 다만 자신의 진짜 사랑인 장현과 첫날 밤을 보내면서 자신의 마음은 남겼죠. 장사 소원을 발휘하면서 돈도 잘 벌게 되고 왕성한 활동을 벌이다가 계략에 빠져 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길체의 진짜 시련이 시작됩니다. 양엄은 여전히 장현이 그리워 괴로워하고 그러다 길체의 납치로 인해 청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연주는 여전히 힘은 미약하지만 분열되고 무능한 정부를 질타하고 대책을 상소하는 등 점점 정치적인 식견을 키워갑니다. 구원무는 아내인 길체를 구하기 위해 청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겠죠.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인조는 상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다가올 조선 포로들의 고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더 어지럽고 초라해졌죠. 포로들을 속환해주는 이야기, 도망간 포로들을 다시 잡아오지 않으면 왕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살고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 백성들을 다시 청으로 넘기게 되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도망한 백성을 신고하도록 백성들끼리 이간질까지 시키게 되죠. 향후에 청의 포로들을 모두 조선으로 돌아가도록 할 때 포로들을 바라보는 조선사회의 시각과 분열은 더욱 가혹해지겠죠. 그리고 흔들리는 조선을 지키려던 당시 사회는 통치의 근간인 저를 수호하기 위해서 조선 여인들의 머리에 좋은 글씨를 새기겠죠. 파트 2의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가기 위한 중요한 배경과 이야기를 전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파트 2는 이후의 이야기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가늠하는 나침판이겠죠. 그건 포로들이었고 여성들이었습니다. 오랑캐에게 더럽혀진 조선 여인들이었습니다. 파트 1에서 여성의 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요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로 인해 어머니를 잃었던 장현의 기억처럼 파트 2는 그게 보다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된 배경, 오랑캐에게 더럽혀진 조선 여인들의 이야기가 되겠죠. 의주 형님조차 자신이 돌보는 아기가 울고 있을 때 오랑캐와 붙어먹은 계집이 아이를 만지지 못하도록 배척을 합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혔다고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절망합니다. 외부의 시선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이 자신에게 내리는 정죄의식이죠. 조선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절이라는 걸로 여자가 구속되고 여성의 규범을 강요하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억울한 자신의 죽음과 절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한 현실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통치 이념과 권력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하는 절박한 조선 사회에서 여인은 가장 다루기 쉬운 본보기 대상이고 통치 방식이었죠. 그 메모드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길체가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지켜줄 남편까지 죽음을 당한 조선의 과부이자 여인이 되는 거죠. 조선 사회에서도 외면받고 시청자들에게도 외면받고요. 게다가 길체와 조선 여인들의 일부가 끌려간 청의 왕후는 질투심이 보통이 아니죠. 조선 여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노예의 신세가 됩니다. 길체와 구원모의 결혼을 보는데 조금 더 원작과 다르게 각색을 하면 안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떻든 첫 정은 장현에게 주었지만
구원모와 결혼하며 머리도 올리고 자연스레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을 한 조선 여인이나 혼인을 하지 않은 조선 여인이나 이제 여인들의 이야기인데요. 더럽혀진 여인들, 본보기로 사회에서 내쳐져야 하는 여인들입니다. 게다가 길채는 지켜주는 남편도 없어서 과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청에서 돌아오는 환양녀겠죠. 길채의 결혼은 작가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길채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시각을 은근히 시청자에게 들이민 것 같죠. 가만 생각해보면 길채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른스러워지고 책임감 강한 여인이었고 자신의 첫정만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조선시대에서라는 개연성도 사실 생각해보면 또 다른 우리의 절이기도 하겠죠. 사람 사는 세상은 비슷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길채의 결혼을 보면서 이게 뭐야 할 때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한 작가의 의도가 재미있기는 했습니다. 다르기는 한데 묘하게 조선 여인들을 정해놓고 바라보는 조선시대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당시 조선시대는 그런 여인의 간접적인 자결을 강요하는 사회였습니다. 그건 여인들의 선택도 아니었고 오히려 가장 힘없는 존재로 무기력하게 피해를 당한 당사자인데 피의자에게 2차 가해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고향인 조선에 돌아갈 수도 없는 다른 조선 포로들보다도 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청으로 끌려가야만 했던 조선의 여인들과 길채의 결혼이 비슷한 맥락입니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찌할 수 없던 비참한 조선 여인들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하지만 어찌하지 못하는 선택 속에 살다가 구원모의 죽음 이후에 청에서 찢어지고 뜯겨진 비참한 길채의 겨울길 그 곁을 지켜주는 장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질문의 모양은 다르지만 여인에 대한 그래야 한다는 시각은 은근 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아무튼 그 과정을 통해 장현은 어릴 때 자신의 트라우마와 상처로부터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겠죠. 구원모의 죽음 이후에 마음 한켠에 있던 연인은 다시 조심스러운 경계선을 사이로 겨울길을 같이 걸어가겠죠. 그리고 풋풋하고 알콩달콩한 사랑에서 삶을 지탱하고 버텨주는 사랑, 그 너머로의 서로의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인의 사랑은 결실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